도쿄 여행 때 꼭 가봐야 할 디즈니시, 저도 다녀와 봤는데요. 2월 말쯤 다녀왔던 날씨 및 다양한 후기들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드릴 점은 도쿄 디즈니시와 디즈니랜드의 차이점인데요. 디즈니시는 조금 더 무섭고 좀 재밌는 기구들이 많다면 디즈니랜드는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많다라는 것을 보고 저는 바로 디즈니시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정말 많았고요. 디즈니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디즈니시 말 그대로 sea, 바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월 말에 도쿄 시내의 날씨가 10도였다 할지라도 실제 이곳에서의 날씨는 바닷가다 보니까 바람이 진짜 많이 불고 거의 영하 1, 2도 체감 온도가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만약 3월 초중에 간다라고 하신다면 시내의 날씨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사항인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셔틀버스, 교통 부분을 미리 확정 짓고 가시는 게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를 이용했고, 그게 아닌 분이라면 꼭 이용할 대중교통을 확인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리 QR을 구매해야겠죠. 구매권 같은 경우는 전날 구매한 뒤에 디즈니시 어플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등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한 사람의 핸드폰으로 2명이나 3명 다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행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사람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해야 다른 구매해야 되는 우리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한 사람이 해야 편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또 준비해야 될 사항, 제일 중요한 밥이죠. 밥은 안에서 먹으려면 또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막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편의점에서 주먹밥, 디저트 다 사셔가지고 가져가셔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돈도 아끼고 오히려 그게 더 편해요. 날이 추운 날이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전 이렇게 먹은 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 리뷰에 앞서서 벚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도 약간 핀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쯤 가면 더 예쁘게 피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처음에 저는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갔던 어트랙션은 바로 타워 오브 테러였어요. 타워 오브 테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일 입구에 있어서 토이스토리랑 같이 나란히 있었는데요. 토이스토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화는 좋아하지만 리뷰를 봤을 때 조금 총 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타워 오브 테러 줄이 많이 서서, 그리고 일단 기다렸다 보니까 여기서 기다렸는데 기대 이상으로 타워 오브 테러 스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탑 2 안에 드는 가장 좋은 그런 어트랙션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DPA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알았는데요. 막 아침 시간 기다렸다가 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딱 들어가서 있는 것들 위주로 샀었는데, 어떤 걸 샀냐면 먼저는 피터팬을 구매해서 샀었는데요. 피터팬 같은 경우는 1인 1,500엔 정도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서 3,000엔에 구매를 했고요. 피터팬은 약간 안경 쓰고 우리 3D 보는 그런 것처럼 4D까지는 아니었고 3D 정도의 그런 영상미가 좀 있는 그런 시기였고, 조금 움직이고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사실 DPA를 사면 가장 좋다라고 하던데, 저희는 그냥 기다려가지고 겨울왕국은 기다렸다가 봤는데 진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진짜 잘 해놨다 이 말이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트랙션이나 놀이기구 하면 좀 무섭고 스릴 있는 걸 생각했다 보니까 이제 겨울왕국이나 뭐 라푼젤 이런 느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노래 알고 영화 알면 그냥 재밌고 볼만하고 잘 해놨다 이런 시기라서, 놀이기구의 스릴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겐 좀 아쉽지만 정말 잘 해놨다라는 것. 보통은 겨울왕국, 라푼젤, 피터팬이 있는 존으로 와가지고 먼저 웨이팅을 하면서 DPA 같은 경우는 소어링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DPA 및 가장 기다림이 긴 게 소어링이라는 어트랙션이었는데 아마 가장 스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겨울왕국을 웨이팅을 했다 보니까 소어링은 포기하고 대신 그 외에 30분 20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구들 같은 경우는 탔는데, 다들 그냥 평범하고 그냥 탈만했어요. 이날이 사실 좀 추웠다 보니까 조금 이제 컨디션도 떨어지고 사실 웨이팅 하면서 허리가 아플 지경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체력이 좀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여행 중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고 따뜻하고 사진은 둘째치고 좀 괜찮은 복장으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타주다가 마지막에 슬슬 해가 질 때쯤에는 진짜 바다들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서 이거는 사진으로도 남기고 막 그랬답니다. 그리고 제가 또 DPA를 샀던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진짜 그 전반적인 야경도 볼 수 있고 가장 좀 스릴이 넘치는 기구로서 좀 우리 롤러코스터 좀 미니 버전이었는데 진짜 빨리 끝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조니 얼스, 이게 탑 1이었고 탑 2가 처음에 탔던 타워 오브 테러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가 가장 재밌었고, 나머지는 스릴이 있다라기보다는 영상미가 좋고 만들어 놓은 게 좀 잘 해놨다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인의 취향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PA는 선택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2-3개는 사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또 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도쿄에 또 오고 싶지는 않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홍콩을 간다라면 한 번 더 가볼만 할 것 같고, 디즈니랜드를 이제 안 가봐서 다음엔 가보고 싶지, 디즈니시는 이제 2번 오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진짜 너무 많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도쿄에 4박 5일 여행 중에 2번째 날에 갔었는데 이때 너무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3번째, 4번째, 5번째도 식당 기다릴 때 웨이팅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무튼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치만 그래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 이렇게 마지막 저녁은
저녁에 이렇게 공연하는 거 잠깐 구경해주고요. 이후에는 디즈니랜드로 넘어가가지고 셔틀버스를 탔어야 됐다 보니까 이렇게 내에 있었던 기차도 이용했습니다. 수익카를 이용해서 금세 10분 정도? 10분도 안 되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기차가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디즈니씨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썼네요. DPA 포함해가지고 거의 1인당 약 그래도 10만원 정도는 썼던 것 같네요. 그 외에 식사는 제가 이제 리뷰를 안 한 이유가 다 편의점에서 사 먹었기 때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듯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